안녕하세요. 웹디 정선생입니다. 오늘은 홈페이지에서 CSS를 사용하여 글꼴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을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 놨고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SS 파일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H1 태그가 있고, 이제 P 태그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내용들이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을 해 볼게요. 여기에서 로렘 탭에서 장문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SS로 넘어와서 여기 뭐 H1 태그를 선택을 하고, 제가 이제 글꼴을 설정을 이제 하려는 거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CSS 속성은 폰트 다시 패밀리입니다. 그죠? 폰트 다시 패밀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여기 지금 여기 편집기가 좋아서 이런 것들은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말고 다른 편집기에서는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여기에다가는 이 폰트 패밀리라는 속성을 사용을 해서 내가 어떤 글씨체를 적용을 할 것인지 이제 여기다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어떤 형태를 적어줄 수가 있냐면은 예를 들자면 이제 세리프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자, 여기 있는 이게 이렇게 글씨체가 바뀌었죠. 이 세리프라는 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획이 있는 글씨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명조체 같은 거죠. 알죠? 세리프 계열 글씨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sans 다시 세리프라고 하고 저장을 해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고딕체 계열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셨죠? 여기에서 이제 이 세리프가 획이 있는이라고 한다면 앞에 sans라고 붙어서 이제 획이 없는 고딕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제 요게 이제 고딕체 계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ursive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 좀 이런 식으로 좀 이것도 뭐 명조체 아닙니까라고 할 수도 있는데, cursive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핸드라인 그 필기체 있죠. 예? 그 필기체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 세리프, 그리고 sans 세리프, 그리고 cursive, 요 세 개는요, 글씨체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글씨체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제 글씨 계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통.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개의 계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리프, 산세리프, 컬시브 세 개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는 제가 뭘 쓸 거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도툼. 이렇게요. 자, 아까 쓴 거랑 좀 느낌이 표기가 좀 다르죠. 저장을 하고 새로 지원하면은 이제 이게 도둠 글씨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이제 도둠체죠. 예, 도둠체로 정의를 이 H1 태그를 선택을 해서 H1 태그는 이 도둠체로 글씨체를 적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심플하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는 제가 그냥 이렇게 썼었잖아요. 쌍따옴표 없이 그냥 산세리프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었어요. 그쵸? 표기 방식이 다르잖아요. 자,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글씨체는 앞뒤에 쌍따옴표 혹은 쌍따옴표가 아니라면 이 호따옴표 쓰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브라우저가 지금 보면 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크롬 브라우저 말고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엣지 브라우저도 있고요. 뭐 오페라, 그 다음에 뭐 사파리 이런 브라우저들이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브라우저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폰트가 뭐 이런 도둠 글씨체라는 폰트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그 모든 브라우저에 그런 메이저 브라우저 말고도 다른 브라우저가 많을 것인데 그 브라우저에 이 도둠이라는 글씨체가 과연 설치가 되어 있을 거냐는 얘기죠. 설치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더군다나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설치될 때 그 이름, 이 등록 이름이 이 도툼 이렇게 영어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죠. 예를 들자면은 D가 소문자로 되어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브라우저에서는 도툼 이런 식으로 폰트 이 패밀리를 설정을 해 놨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표기를 했을 때 적용이 잘 될까요? 당연히 이제 적용이 잘 안 될 확률이 있을 겁니다. 즉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도툼이라는 글씨체를 쓰는데 만약에 이것이 해당하는 브라우저 안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콤마를 찍고 이 뒤에다가 산세리프 이렇게 대체 폰트를 적어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거는 뭐 산세리프, 뭐 세리프도 있었죠. 또 뭐 있었어요? 컬시브. 예.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글씨체가 아니고 앞에서 이 도툼이라는 글씨체가 만약에 없다면 해당하는 브라우저에 만약에 설치되지 않았다면 이 대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요 고딕체 계통으로요. 아셨죠? 만약에 뭐 이럴 일은 뭐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예시니까 아예 하지도 않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H1 태그는 1차적으로 도툼이라는 글씨체를 확인을 해서 브라우저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거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고 근데 이 브라우저 안에 도툼이라는 글씨체가 만약에 없다 하면은 뭘로 적용된다? 2차적으로 산세리프 글씨체, 고딕체 계통이 이 H1 태그한테 적용이 된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같은 방식으로 자 여기 요 아래 지금 H1 밑에 P 태그가 있는데 P 태그도요 폰트 패밀리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여기 아래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가볼게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치면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 여기 있는 P 태그가 글씨체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영어도 이 한글처럼 요 끝에 이렇게 명조체로 이렇게 획 모양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 타임스 뉴 로만이라는 글씨체가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폰트인데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거는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여기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이렇게 쓰시면은 저장된 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쓴 것 뿐이에요. 아셨죠? 예. 자, 요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1차적으로 타임스 뉴 로만이라는 글씨체를 적용을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에 만약에 이게 있다면 이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타임스 뉴 로만이라는 글씨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2차적으로 뭐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타임스라는 글꼴이 적용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타임스라는 그 글꼴마저 없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브라우저라면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개통 폰트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리프니까 뭐예요? 이제 고딕체가 아니고 명주체 계통이 적용이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이 한 줄 소스 코드를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선생님 왜 여기는 타임스 뉴 로만이라는 글씨체는 요거는 왜 앞뒤로 쌍따옴표나 호따옴표를 이렇게 썼는데요. 얘는 왜 안 썼나요? 이거는 왜 안 썼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안 써도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 도툼 이런 식으로 썼어도 돼요. 즉 만약에 이 도툼이라는 글씨체를 어떤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도툼이라는 도둠체를 여기 브라우저에 설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겠잖아요. 그쵸? 그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타임스 뉴 로만은 여기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띄어쓰기가 있죠. 그쵸? 띄어쓰기는 이제 특수문자 취급을 한다고 해서 여기 안에 띄어쓰기가 있거나 아니면 뭐 언더바가 이렇게 뭐 되어 있거나 이러면은 이 앞뒤로 무조건 이제 쌍따옴표나 호따옴표를 붙여줘야 됩니다. 아셨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바로 그거예요. 안쪽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앞뒤로 쌍따옴표나 호따옴표를 붙여준다. 도tum은 안 붙여도 됩니다. 사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 도둠체가 적용이 잘 안 된다면 이게 이제 만약에 적용이 잘 안 된다면은 이제 등록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등록을 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지금 이제 요거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이제 이 등록을 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그때 이해가 완벽하게 되실 거예요.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times라는 거는 사이에 띄어쓰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폰트명을 등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신 거예요. 됐죠? 자, 이게 이제 이해가 되려면은 이제 아래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콤마를 나누어서 하는 거는 이게 1차, 2차, 3차로 적용되는 거다. 순서대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툼 아니면 타임스 뉴 로만이라는 이런 글씨체를 이렇게 폰트 패밀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누군가가 도툼이라는 혹은 타임스 뉴 로만이라는 이런 글씨체를 뭘 했으니까 등록을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폰트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법 구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갖고 올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크롬에서 이게 눈누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요. 여기 눈누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한글 폰트가 많고요. 한글 폰트가 여기는 이제 한글 폰트가 많아요. 여기 눈누 말고 구글 폰트라고 치시면은 여기는 이제 전 세계 폰트가 많아요. 다 무료입니다. 구글 폰트는 일단 구글 폰트를 이렇게 한번 오실까요? 오시고 구글 폰트를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슨 글씨체를 한번 찾아볼 거냐면은 일단은 여기 폰트 부분을 클릭을 하고 여기 필터가 있는데 필터를 눌러 볼게요. 필터에서 지금 뭐 여기 아래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필터들이 나와 있는데 그냥 여기서 검색해도 되는데 이게 이제 영어 말고 한국어가 이제 별로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눈누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눈누로 할게요. 눈누로 해서 지금은 이제 기본 개념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나중에 구글 폰트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이제 가볼게요. 모든 폰트, 요거 모든 폰트 누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누르는 한글 폰트가 많습니다. 예, 많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프리텐다드 폰트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뭐 G마켓 산스 폰트도 여기 있고, 그렇죠. 여기 어때 잘난체 폰트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잘 티가 나는 글씨체로 바꿔볼 거니까 여기 어때 잘난체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시면 여기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이라고 있죠. 요거를 눌러줍니다.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 어때 폰트 페이지로 이동이 되면서 이제 여기에서 내려가서 폰트를 이제 어디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이제 여기 있죠. 예, 잘난체 고딕 잘난체. 그래서 저는 요거 다운 받을게요. 요거 다운 받아요. 다운 받죠. 다운을 받았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압축을 풀어줍니다. 압축을 풀어주세요. 압축을 풀으면은 압축을 풀면 이런 식으로 파일이 있고 잘난체 파일이 있고 지금 확대해서 보면 이 뭐 OTF다 뭐 TTF다가 있죠. 그렇죠? 예, TTF는 이제 좀 옛날 거니까 비트맵 스타일의 폰트니까는 이거 말고 벡터 스타일인 OTF를 이제 좀 쓸게요. 그렇죠? 뭐 둘 중에 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윈도우나 맥 호환 이런 것도 관계없으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둘 다 그냥 복사를 할게요. 예, 두 개의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저는 이제 어디로 갖고 갈 거냐면은 이제 이거를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요 파일로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지금 뭐 핵심 개념 원리에 폴더에 여기 지금 클래스 10번 폴더인데요. 여기에다가 저 폰트를 갖다가 이동을 시킬게요. 지금 여기거든요. 여러분들도 요거 따라 하세요. 그래서 지금 10번 폴더 요 안에 지금 이제 요거가 이제 작업하고 있던 요 파일입니다. 요거랑 요거 여기에다가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고 뭐 폰트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 두 개를 여기 어때 잘난 채 글씨체 다운받은 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저장을 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되냐면은 이 글씨체를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 등록을 할 때 사용하는 문법은 골뱅이 쓰시고 폰트 다시 페이스라고 적어주시고 중괄호를 이렇게 열고 닫고 해서 중괄호 안에는 이제 등록할 폰트에 대한 정보를 쓰시면 되는 것인데 정보가 한둘이 아니니까 엔터 한번 쳐주시고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무언가의 폰트를 등록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법을 통해서. 그렇죠? 이때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하려면 등록명이 있어야 되겠죠? 등록명. 그렇죠? 그때 등록명으로 사용하는 것을 폰트 여기 안에서 폰트 다시 패밀리를 쓰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등록명을 적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시면 되냐? 등록명을 내가 잘난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잘난. 이건 등록명은 누구 맘대로 짓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 맘대로 네 맘대로 짓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여기 세미콜론 하고 내려와서 이게 등록명만 띡 짓는다고 끝나나요? 아니죠. 예, 파일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즉 여기 있는 요 CSS 파일에서 우리 지금 어떤 폰트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무슨 폰트를 등록해야 되는지 그 정보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보를 src 땡땡 요 src 속성에다가
값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URL 괄호 열고 닫고 여기 안에는 상대 경로로 현재 파일 위치에서 폰트 파일까지의 경로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현재 CSS 파일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요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폴더 공간부터 이제 얘가 읽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폰트 폴더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런 폰트 파일이 있죠. 그쵸? 저는 이제 얘를 갖다가 이름 바꾸기를 해서 전체를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요. 근데 경로를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점 슬래시 현재 위치의 폴더를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면 점 현재 파일의 위치 지금 여기는 요 현재 파일의 위치를 열고는 슬래시 그 다음에 폰트 폴더를 슬래시 열고 들어가면 얘가 있죠. 파일 이름 복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연결을 하겠다. 이렇게 쓰시면 끝난 겁니다. 이 밑에는 뭐 폰트 다시 웨이트 아니면 폰트 다시 뭐 스타일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건 부가적인 사항이에요. 이거 두 개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포맷은 이제 형태인 건데요. 여기다가 이제 쌍따옴표를 쓰고 이 OTF잖아요. 그럼 OTF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기 쓰시면 돼요.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폰트가 등록이 된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요? 요런 이름으로요. 자, 그러면 이제 이리 가서 얘 H1 태그한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만약에 폰트 패밀리를 뭘로 하는 거예요? 잘난 요거를 갖다가 쓰는 겁니다. 아니면 요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갖고 가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갖고 가시면 됩니다. 됐죠? 이 폰트 패밀리라는 것은 골뱅이 폰트 페이스에서 이 중괄호 안에서의 맥락에서는 등록명으로 사용이 되지만 태그를 선택한 상황에서는 태그를 이제 적용하는 글꼴을 적용하는 속성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해서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 가시면은 이렇게 잠시만요. 잘난 해놨고 잠시만요. 오타가 있었나 본데요. 예, 보이시죠? 글꼴 보시면은 글꼴 설정하기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안 써도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이제 했던 걸 알려줄게요. 잘란이라고 지금 등록명을 적용을 해 놨는데 만약에 제가 이걸 이렇게 등록을 한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에서도 그럼 어떻게 써줘야 돼요? 여기서도 그러면은 이렇게 써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저기 만약에 내가 잘난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한 칸 띄었어요. 잘 한 칸 띄고 난 그러면 어때요? 이제 안 되겠죠. 왜냐면 요거랑 달라졌으니까. 그럼 여기에서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한 칸 띄워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 맘대로 짓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맘대로 등록명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쓰면은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쓰면 이거 되는데요. 그쵸? 이게 컴퓨터에서는 될 수 있을지도 몰라도 이제 우리가 서버에다가 올려서 서버 환경이 달라지게 된다면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이 해당되는 글씨체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글꼴 적용하려는, 등록하려는 글꼴명이 한 칸 떼어져 있다 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쓰지 마시고 쌍따옴표든 호따옴표든 이렇게 마킹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무리 없이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예.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방금 이제 글꼴을 설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골뱅이 폰트 페이스를 통해서 글꼴을 설정을 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거를 굉장히 쉽게 하는 방법. 우리는 요걸 하려고 지금 제가 아까 여기어때 페이지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여기어때 잘난 채를 글씨를 다운로드를 받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경로를 조정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이런 것이 필요 없는 웹폰트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